코믹 광고 열풍이 불었던 1990년대 후반. 광고는 단순히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거나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성장한 시대였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광고 유행어 중 이런 대사가 있다. 밤새지 마라 말이야. 이 유행어는 당대 유행어 목록에도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2016년 오히려 밤을 새는 이들이 늘고만 있다. 평일에는 보통 잘 못 자고 주말 같은 경우에 푹 자는 편이에요. 푹 잡은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푹 자본 게 언제였던가 기억이 가물가물거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잠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에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귀가가 늦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수면의 양이 줄어들고 최근에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을 늦은 시간까지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점점 잠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늘상 졸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미디어, IT 분야의 400여 개 기업들이 모여있는 서울 상암동의 한 거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한산했던 거리가 분주해지는 시간. 바로 점심시간이다. 오전 근무를 끝낸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이다. 하지만 그 행복한 휴식도 잠시.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는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밥 먹고 난 뒤가 제일 많이 졸린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시도 때도 없이 막 잠이 밀려오니까 그 시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해서 업무에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식후 찾아오는 불청객, 이름하여 식곤증 때문이다. 누구나 수도 없이 겪어봤을 이 식곤증. 식곤증이란 식사를 한 후 육체가 나른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소화를 위해 이제 소화 기관들로 혈액이 몰리게 되면 뇌로 들어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해서 졸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머리가 멍해진다거나 연료가 떨어진 배처럼 항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기 마련이다. 알고 보면 대낮의 졸음은 인체가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라는 뇌의 메시지인 것이다. 요즘처럼 나른한 날씨가 계속될 때면 더욱 그러하다. 천근만근 느껴지는 눈꺼풀. 밀려오는 졸음 앞엔 장사가 없다는 옛말이 딱 어울릴 정도.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음식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만든다. 그 사이 장과 각종 소화기관에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음식이 소화될 때는 혈액이 위장에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근육이나 뇌에는 상대적으로 덜 공급되는 것. 때문에 산소가 덜 공급된 기간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일시적으로 저하돼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졸리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히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가장 졸리다.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식곤증을 겪고 이로 인해 80%가 실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일을 하다 말고 낮잠을 잔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 때문에 오후의 나른함, 이 졸음을 퇴치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총동원된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졸음이 심할 때는 찬물로 세수를 하면 잠이 좀 깨는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을 깨물어요. 그래서 손가락 보시면 여기 굳은 살이 있는데 손가락을 하도 많이 깨물어서
보통 잠 쫓을 땐 손가락을 깨뭅니다. 저는. 식곤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42%가 커피 마시기, 흡연, 간식 등 각성 효과에 의존을 꼽았고 그 외에 산책 및 스트레칭 20%, 정신력으로 버티기 18%, 화장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의 쪽잠 9%, 음악 듣기 6%, 동료와 잡담 5%로 응답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졸음을 쫓는 대명사격인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순풍에 돛단 듯이 급성장했다. 2012년 당시 한 편의점에선 에너지 드링크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50% 성장했을 정도였다. 또한 2014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커피 섭취 빈도는 주당 약 12회로 가장 높았다. 낮잠을 퇴치하기 위한 이런 각성 음료의 복용, 과연 효과적인 선택일까? 일단은 그 전날에 밤에 잠을 늦게 자거나 적게 자면 이제 자연적으로 졸려온 뇌파가 낮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이제 각성할 수 있는 뭐 음료라든가 각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먹을 수 있는 걸로 그걸 이제 퇴치를 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또 다른 이제 장기복용을 했을 때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각성제를 먹고 아니면 각성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어떤 뭐 알약이나 뭐 음료를 먹고 그걸 버티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졸릴 때는 자는 겁니다. 일단은 그 냅 치료라고 낮잠 치료라고 그래서요. 잠깐 자면 한 2시간, 3시간 아니면 3시간, 4시간 정도 뇌에 다시 활력을 주거든요.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카페라고는 하지만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왠지 달라 보이는 이곳. 가장 먼저 심상치 않은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여기에 아늑하고 편안한 실내, 은은한 조명,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편안한 의자들까지. 얼핏 봐도 예사롭지 않다. 네, 타이트한 일상 중에 피로가 찌들었거나 아니면은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직장인들이나 사회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두 시간 정도의 취침 내지는 휴식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은 잠이 부족한 요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이름하여 수면 카페다. 하루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이 수면 카페의 단골 손님은 인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식사하고 나서 뭐 식곤증이라든지 날씨가 따뜻해져서 졸음이 많이 밀려오는데요. 그 카페를 이용해서 좀 잠깐 낮잠을 자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잊어보려고 좀 카페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수면 공간을 제공하는 이 카페에는 심지어 내 집 안방처럼 편히 누워 낮잠을 즐길 수 있는 1인 수면실도 있다. 일과 공부를 위해 덜 자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면증과 식곤증, 부족한 수면 때문에 더 자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한 패스트 힐링 낮잠 카페가 늘어가고 있다. 수면 부족이 만들어낸 낮잠 문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그냥 그 책상에 엎드려서 수면을 취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생겨서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카페 이용 전에는 뭐 커피 마시거나 뭐 잠깐 바람 쐬면서 뭐 졸음이나 피로를 좀 피하려고 했는데요. 카페 이용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만 해결되는 것 같고 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카페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휴식을 판다는 컨셉의 낮잠 카페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5년 전쯤이다. 각 나라마다 또는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 직장가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낮잠 문화가 자리 잡아왔다. 얼마 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낮잠 카페가 등장했는가 하면 국내 한 영화관에서는 평일 12시부터 1시까지 이용 가능한 시에스타라는 낮잠 입장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제 낮잠도 비즈니스가 된 세상이다.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낮잠을 즐겼던 우리 선조들을 만날 수 있다.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국립민속박물관. 해마다 200여만 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네 전통 생활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의 산터전이기도 하다. 상설 전시장 중 제2전시장에는 1년 주기로 반복되는 농경 생활과 사계절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유물들이 있다. 바로 선조들이 낮잠에 이용했던 것들이다. 여름에는 김매기가 끝나면 가을 수확기까지 농산일이 비교적 손쉬워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데 시간을 보냈다. 또한 무더위를 피해 쉬어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더위 속 고된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풀기 위해 시원한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기도 했다. 집안에서는 투명한 발을 치고 대나무 평상 위에 누워 더위를 피했는데, 특히 발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고 햇빛을 가리면서 바람이 잘 통해 여름철 실내 장식에 많이 사용됐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낮잠을 즐겼던 이들은 쉽게 만날 수 있다. 과학자 뉴턴, 발명왕 에디슨,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불후의 명작을 남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 이들 사이의 공통점 역시 낮잠을 유난히 좋아했다는 사실이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시간마다 15분씩 낮잠을 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역시 낮잠을 잘 때 머릿속에 무수한 서랍 중 어떤 것이 스르르 열린다며 꿈이 자신의 창조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낮잠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 있는 마을 아도르. 이 마을에서는 낮잠이 법안으로 제정돼 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주민들이 낮잠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사실 오래전부터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고유 관습이 전해오고 있다. 시에스타는 점심 식사 후 휴식을 겸한 낮잠을 뜻하는 스페인어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에서 6번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섹스타오라에서 기원하였는데요. 시에스타가 낮잠을 지칭하게 된 유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유럽에서 수도원을 설립한 성 베네딕트의 규율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속세와 격리된 수도사들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내부 생활을 제어할 일련의 규율이 만들어졌는데요. 시에스타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낮 2시간 동안 모든 수도사들에게 휴식과 평정을 권고하였는데, 이 지침이 침상에 누워서 고요히 휴식하고 오후 시간에 에너지를 비축하라는 규정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잠시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시에스타. 이 시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잔다. 각 기관도 상점도 문을 닫는다. 지방 도시의 경우 시내버스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기도 한다. 한때 지중해의 게으름으로 모독당했던 시에스타는 스페인의 노벨상 작가인 카밀로 호세 셀라가 붙인 이베리아의 요가로 불리면서 다시금 장려되고 있다. 시에스타가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을 통하여 중남미에 정착된 것은 크게 2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기후적 요인입니다. 한여름 직사광선이 대단히 강하고 코르도바나 세비야 같은 지방의 경우 45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이런 특별한 기후 요건이 한낮 활동을 피하고 실내 휴식을 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스페인 특유의 식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식사 중 점심의 비중이 대단히 큰 스페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식후 소화를 위한 휴식이 절실한 것이죠. 이 2가지 환경이 자연스럽게 시에스타의 정착으로 이어지고 이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중남미
특히 중남미의 열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문화 시에스타. 식곤증이라는 이유 말고 낮잠이 쏟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은 또 없을까? 식곤증 이외에도 낮잠이 오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신체의 수면 주기에 있다. 보통 잠에서 깬 후 8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수면이 필요하도록 돼 있다는 것. 더욱이 최근엔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밤 수면이 부족한데 낮잠은 이러한 부족한 수면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건상 낮잠을 자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에 필요한 잠을 자지 못해 수면 부족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실제로 모두가 경험해 봤을 것이다. 밤을 새우고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때 아무리 깨어 있으려 해봐도 자꾸 눈이 감긴다. 결국 갑자기 아주 잠깐 잠이 들었다가 놀라며 깨는 경험 말이다. 일명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한다. 이 마이크로 수면에 대한 위험이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수면은 일시적이고 비자발적인 무의식의 순간으로 몇 분의 1초부터 약 10초 정도까지 지속되며 갑자기 머리를 덜컥 움직이면서 깨게 된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 수면이 위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조정한다던가 또 중장비 같은 것을 이제 조정하는 경우 등에서 마이크로 수면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수면을 경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이크로 수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계속 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한다. 2011년 위스콘신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수면 부족 상태이지만 깨어있는 뇌의 신경세포 일부는 잠깐 오프라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뇌의 다른 영역은 깨어있는데 일부만 수면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졸릴 때는 실수를 하고 주의가 분산되며 각성 상태가 저하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1986년 4월 26일 20세기 최대 최악의 대사고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고 당시 31명이 사망하고 피폭 등의 원인으로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 7천여 명이 사망했고 70여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작업자의 수면 부족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1995년 12월 20일 발생한 아메리칸 항공 965편 추락사고 역시 수면 부족이 부른 참사였다. 탑승객 163명을 태우고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콜롬비아 칼리를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항로 변경에 중심을 잃고 말았다. 결국 엘델루비오 산에 충돌하면서 승객 163명 중 4명만이 생존하고 159명이 숨진 끔찍한 사고로 기록됐는데 피로가 누적된 기장의 수면 부족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이처럼 수면 부족이 원인이 된 대참사.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면 부족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할 만큼 잠을 자지 않거나 자지 못한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수면 시간은 유독 짧은 것으로 악명 높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일평균 수면시간 조사에서 한국은 7시간 49분으로 조사 대상 18개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인 프랑스는 8시간 50분으로 우리나라와는 1시간가량 차이가 난다. 보통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까지는 그 어둠이 유지가 되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일단은 잠잘 준비가 먼저 돼야 잠이 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일찍 귀가를 해야 되고 잠잘 준비가 돼야 저절로 잠이 올 텐데, 일단은 뭐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에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귀가가 늦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수면의 양이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대가 밀리면서 수면 리듬도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엔 낮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이에 낮잠을 권장하는 문화가 세계 각국에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주요 외신들이 관심을 보였던 서울시의 낮잠 허용 소식. 상사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관공서에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저희 서울시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시고 대체로 책상에서 엎드려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이나 전일 야근인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직원들이 편히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쪽잠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하는 서울시 낮잠 허용 정책. 이런 문화가 익숙치 않던 시행 초기와는 달리 속속 동참하는 직원들도 늘었고, 청산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됐다. 서울시청에 근무한 지 어느덧 9년 차인 이정윤 씨. 그는 2살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다. 퇴근 후 이맘때쯤 누구나 그렇듯 이정윤 씨 역시 요즘 육아 전쟁 중이다. 밤새 육아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 그는 점심 식사 후 이곳 휴게실에서 짧은 낮잠을 청하곤 한다. 제가 지금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밤에 이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몽롱하다가도 이제 낮잠을 자게 되면 좀 피로가 풀리고 머리도 상쾌해지고, 그래서 오후 내내 좀 업무 능률도 오르는 것 같고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난 송명숙 씨. 평가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 역시 낮잠 허용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송명숙 씨는 임신 초기, 쉽게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기 일쑤다. 임신 초기여서 많이 졸리고 피곤한데, 이렇게 시간 활용해서 이렇게 휴게실에서 이제 한숨 자고 나면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고 몸도 가뿐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법정 근무 시간 8시간을 채워야 하는 탓에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해 짧은 낮잠을 즐겼다. 실제로 낮잠 정책을 통해 톡톡히 효과를 본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1908년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설립된 학교다. 본래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였는데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2011년부터는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 중이다. 현재 명문고로 명성이 자자한 이 고등학교. 그 비결은 뭘까?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우선 다른 학교보다 1시간씩 일찍 등교를 합니다. 그 1시간 일찍 와서 우선은 명상부터 또 체조도 하고 또 3분 스피치도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우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학업을 진행하다가 5교시가 끝나면 30분 동안 또 이 오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규율이 있다. 바로 5교시 후 진행되는 30분 동안의 오수 시간. 오수란 낮에 자는 잠, 바로 낮잠이다. 학교에서 웬 낮잠을 자나 싶지만 정말 이 시간이 되면 교실마다 불이 꺼지고 교사와 학생들은 30분간 낮잠을 잔다. 여느 학교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모습이다. 우리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또 잠이 모자랄 때는
잠깐 졸고 나면 아주 머리가 깨끗해지고 개운해서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학생들한테도 30분 정도 낮잠을 재우면 그 30분 동안 공부 못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훨씬 학업의 집중도와 효과가 아주 극대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종일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 늘 수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30분간의 짧은 오수 시간은 그야말로 달콤한 휴식 그 자체다.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자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집 안방 마냥 편히 누워 낮잠을 청하기도 한다. 낮잠 자고 나면 일단은 아까 아침에 피곤했던 게 좀 풀려서 다시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졸지도 않게 되니까 나중에 자율학습 시간에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 일찍부터 등교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는 피곤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오수 시간에 낮잠을 좀 자면 수업 후에 자율학습을 할 때도 좀 집중을 더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성적 향상에도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다들 정신이 좀 맑아져서 좀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되게 잘 집중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더라고요. 오수 시간 시행 이후 학교는 놀랍게 달라졌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 바뀌었고 특히 올해 대학 합격생 중 86%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렇듯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 하나가 오수, 바로 낮잠이었던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하니까 학교에서 보다 더 지원해 줄 방법은 없을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오수 시간에 낮잠을 잘 때 베개를 제공해 주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낮잠 베개 일명 그것을 제공해 주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낮잠이 주는 건강에 대한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이 짧은 낮잠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20분이나 30분 이내로 짧은 낮잠의 경우에는 주관적, 객관적 각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고 활력을 증가시키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7시간이나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낮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스트레스 해소, 혈압 변화 등 낮잠에 대한 효과는 과거에도 현재도 수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제작진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직접 그 효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올해 나이 27살, 연출팀 막내 최미 PD. 바쁜 일정 때문에 그녀는 늘 잠이 부족하다. 오늘은 외부 촬영 대신 사무실에서 편집을 해야 하는 날. 편집기 앞에 앉아있긴 하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다. 잠시 후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기 시작하는 혜미 씨. 하필 이럴 때 선배 PD의 레이더에 딱 걸리고 만다. 자냐? 또 자? 안 잤어요. 하루에 4-5시간 정도 자는데 오늘 편집하려고 일찍 일어났더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세요? 전혀? 우선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전날에 어떤 피로가 계속 쌓여 있는 상태고 다음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수준인데 지금 정도 자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12시에 주무셔서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 정도로 만약에 풀렸다면 낮잠 없이도 아마 다음날 일상생활하기에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고 카페인에 의존하지도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많이 졸려서 카페인을 드신다든지 또 낮에 많이 졸리고 식후에 또 식후에 어떤 그 식사 후에 어떤 졸린 부분도 있으신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그거에 좋은 대안, 그러니까 근본적인 다른 치료하기 전에 대안으로 어떤 낮잠이란 거를 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취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는 가능성이 좀 보이세요. 과연 그녀에게 낮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선 간단한 혈압 등을 체크했다. 그리고 30분 정도의 낮잠을 잔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낮잠을 자기 전 그녀의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8에 이완기 혈압 89가 나왔다. 머리에 전극을 연결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불을 끄고 30분 정도의 낮잠을 자도록 했다. 실제로 정말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고 만다. 자는 동안 몇 번의 세션으로 나누어 잠들었을 때와 깨어있을 때의 상태를 기록했다. 어느새 30분의 낮잠을 자고 일어난 혜미 씨. 잠깐 잤는데도 푹 잔 것 같아요. 좀 개운한 느낌이에요. 30분간의 짧은 낮잠 후 혜미 씨의 혈압은 어떻게 변했을까? 낮잠 후 그녀의 혈압은 수축기 혈압 136에 이완기 혈압 90. 낮잠을 자기 전과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이 했던 실험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다. 그중 리버풀 존 무어드의 모하마드 자레가리지 박사는 피실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거나 자지는 않되 누워있거나 완전히 깬 상태로 일어서 있게 한 뒤 혈압 변화를 관찰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실험 결과다. 서 있는 경우는 파란색, 누워서 자진 않고 쉰 경우는 초록색, 낮잠을 잔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됐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낮잠을 잔 경우 혈압이 낮아졌고 떨어진 폭은 누워있을 때부터 잠든 순간인 첫 번째 점선까지가 가장 컸다. 낮잠을 잔다는 기대만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30분 정도 낮잠을 취하는 것이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이전보다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혈압과 관련되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어떤 균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교감신경의 항진은 낮출 수가 있었고 부교감신경은 자연스럽게 수면 시에 증가돼서 궁극적으로 혈압이 낮추는 어떤 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낮잠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우선 낮잠을 자기 전 10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혜미 씨에게 30초의 시간을 주고 순서대로 외우게 했다. 잠시 후 주어진 30초의 시간이 모두 지났다. 다시 1분간의 시간을 준 후 순서대로 외우도록 실험을 진행했다. 소파, 호랑이, 모자, 기린, 휴대폰, 컴퓨터, 바나나. 몰라요. 낮잠을 자기 전 총 10개의 단어 중 7개를 순서대로 외운 혜미 씨. 과연 30분의 낮잠 후 실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낮잠을 자기 전에 했던 실험과 동일한 시간을 주고 같은 방법대로 다시 진행했다. 30분간의 낮잠을 자고 일어난 혜미 씨. 그녀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정말 향상됐을까? 전화기
고구마, 구급차, 포도, 트럭, 개구리, 빵, 과자, 비행기. 모르겠어. 총 1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외운 혜미 씨. 흥미롭게도 낮잠을 잔 직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을 자는 동안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특정한 뇌파가 활성화됩니다. 또 낮잠에 든 지 10분이 지나면 깊은 수면 상태인 서파수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서파수면은 기억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실험자들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현상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낮잠을 자게 되면 뇌에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후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낮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콜라겐, 케라틴 등의 생성이 촉진돼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낮잠이 최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에게 낮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낮에 졸립다 또는 낮잠을 많이 잔다라는 사람들은 접근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밤잠의 질이 나빠서 또는 잠자는 시간이 적어서 낮잠을 자는 사람과 또 낮에 깨어있게 해주지 못해서 자는 병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의 시간이 짧게 자는 사람들, 그래서 낮에 졸린 사람들은 밤잠의 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잠을 아무리 자도 시간을 늘려도 낮에 졸립다고 하면 그거는 잠의 질이 나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원인별로 해결을 해줘야 낮잠을 이제 적게 자거나 적당히 잘 수 있는 거고요. 낮에 깨어있게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한지 기면병인지 확인해서 낮에 깨어있게 해주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낮잠은 얼마나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제대로 자야 집중력, 기억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낮잠. 요령을 모르면 깨어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고 밤잠까지 설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왕 자는 낮잠, 좀 더 효율적으로 자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한방에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 낮잠을 자는 것은 실기, 즉 기가 빠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자는 건 좋지 않고 특히나 밤에 진짜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조금 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낮잠에도 기술이 있다. 꿀맛 같은 낮잠을 위해서는 수면의 깊이와 구조 등을 감안하면 20분에서 30분 이내가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통 잠이 들면 5분 정도는 1단계 수면, 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2단계 수면이 나타난다. 대개 잠든 후 30분이 넘어가면 서파 수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잠에서 깨어도 자꾸 자려는 수면 관성이 심해져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좋고 자는 자세는 최대한 편안하게 취하도록 한다. 자칫 잘못된 낮잠 자세는 오히려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희가 이제 낮잠 잔다 그러면 엎드려서 많이 주무시는데 팔을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도 있고 몸을 전체를 숙여서 엎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뒤로 완전 제껴서 다리를 올려놓고 뒤로 꺾여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자세들 자체가 허리라든가 경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반이라든가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낮잠 자세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먼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세는 팔을 베개 삼아 엎드려 자기. 이 자세는 엉덩이와 등뼈는 치솟고 허리는 들어가게 만들어 디스크에 심한 압력이 가해진다. 특히 한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 치우쳐 기댄 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양쪽 허리 근육이 불균형해지면서 척추가 휠 수도 있다. 또한 팔베개를 하다가 팔신경이 눌리면서 손이나 팔목이 저린 팔목 터널 증후군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의자에 목을 기댄 채 엉덩이를 쭉 빼고 자는 경우다. 이 자세는 수면 중 고개가 척추와 꺾인 상태가 되면서 머리 부위 정맥류가 눌려 순조로운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목 근육 통증은 물론 목뼈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형사원들은 곤란하지만 직장 내 임원급이라면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세다. 얼핏 보면 가장 편한 낮잠 자세 같지만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다. 다리를 책상에 올리면 허리 부위의 압력이 증가해 부담을 주며 골반이 틀어질 수 있다. 이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허리 부분의 척추를 지지하는 좌우측 근육과 인대가 비대칭적으로 늘어나면서 뻣뻣해지기 때문에 만성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 눈치 보느라 엎드리지도 기대지도 못하는 신입사원들은 잠깐씩 티 안 나게 턱을 괴고 낮잠을 취하기 쉽다. 이런 자세로 자면 상사에게는 안 들킬지 몰라도 몸에는 금방 티가 난다. 한쪽 어깨에만 하중을 실어 어깨가 기울어지게 되며 한쪽 턱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져 턱관절 장애로 인한 안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짧은 낮잠을 즐기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 예, 낮잠이라는 게 짧은 시간을 주무시지만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른 자세로는 의자에 대게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워서 주무실 수 없단 말입니다. 의자가 있다면 허리를 의자에 딱 끝까지 밀착시키시고요. 등받이에 몸을 딱 기대십시오. 그리고 목을 앞으로 숙여지기보다는 뒤쪽으로 살짝 제껴지는 느낌으로 목받침을 기대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경추 목 쪽으로 받쳐주는 베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 기구를 사용하셔서 착용하시고 뒤로 제껴지는 느낌으로 주무신다면 몸이 틀어지거나 그럴 염려도 없고요. 목이 꺾인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주무셔도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잔 후의 일광욕은 졸음을 몰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이때 2500룩스 이상의 빛을 쏘이는 게 중요하다. 낮잠을 자고 일어날 때는 심호흡을 한 뒤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근육을 깨우고 몸을 약간씩 비틀며 숨을 크게 쉰다. 활기 넘치는 오후를 위한 짧은 낮잠.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밤에 취하는 수면이다. 결국 잠을 잔다는 거는 깊게 자고 연속적으로 자고 충분한 시간을 자고 자기 리듬에 맞춰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잠을 자고 난 상태에서 낮에 피곤도가 쌓일 때 잠깐 도와주는 낮잠은 좋지만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밤잠을 줄여서 일을 하고 그걸 낮잠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욕심을 부려주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생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고 낮에 열심히 깨어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잠을 잠깐 재워주는 개념의 낮잠을 잔다면 그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날의 낮잠은 꿀보다도 달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낮잠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건 아마 짧은 시간이 주는 행복일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되 단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한 가지. 우리는 왜 수면이 부족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